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의외예요. 왜냐면 제 영상에서는 솔직히 재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온통 제 주관적인 의견을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건지 응원을 해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제너럴한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일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아일린. 아일릿이 다시 신곡을 냈잖아요. 체리시라는 신곡을 제가 리뷰까지 했었는데, 그 처음에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가 평가 내렸던 부분은 잘 모르겠다였어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몇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죠. 거의 1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일릿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일릿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하이브 내부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 하이브 내부 보고서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하이브가 뭐 시장의 반응을, 그 소속된 연예인들에 대해서, 아이돌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내놓는 시청자들의 로우한 반응에 대해서, 그거를 뭐 C레벨의 임원들한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문건에 제 영상에서 하이브의 걸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포함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아일린 여기까지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일릿을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그룹이거든. 애정을 많이 가는 그룹이라고. 근데 왜냐면 알류넥스트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봤고, 그 지금 현재 아일릿 멤버들도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랑 잘 되는 건 별개야. 냉정하게 말해서 아일릿 전혀 승산이 없어. 제가 물론 아일릿이 1군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잘해봐야 중상위권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체리쉬를 보면 중상위도 안 돼. 이거는 승산이 없습니다. 승산이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노래가 이지 리스닝은 맞는데 별로야. 중독성이 없고 별로야. 그리고 뮤비도 너무 재미없어.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스토리텔링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물론 뭐 댓글에서 뭐 사랑니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뭐 발췌하는 과정이 그 이야기와 결부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제가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은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만들었다는 거야. 뮤직비디오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가사 전달력이 약하다고 했잖아. 제가 알류넥스트 리뷰를 할 때 제일 약점으로 지적했던 게 그거였어요. 알류넥스트 22명 참가자 중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거든. 결국은 그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야. 하이브 여자 아이돌 그룹 계속 가창력으로 시장에서 혹평을 받고 있잖아. 르세라핌 뿐만이 아니라 아일릿도. 저는 뉴진스도 노래 실력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리듬감을 좀 리듬감이 좋은 곡을 받았을 뿐이지 뉴진스 애들도 가창력 엉망이잖아. 결국은 뭐 캐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브의 여자 아이돌들은 다 엉망이야. 실력도 고만고만하고 노래도 엉망이고 춤도 엉망이야. 그나마 뉴진스는 곡을 잘 받았고 르세라핌은 김채원, 사쿠라라는 유명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아일렛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었단 말이야.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했는데 결국은 초반에 영서가 탈퇴를 하는 것부터도 이미 삐걱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하이브의 1등 연습생인 방지민이 뽑히지 않고 타 그룹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지금 센터로 데뷔를 했잖아. 근데 아일린 지금 체리씨 보니까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 마그네틱 이후로 아일릿이 이제 멤버들 5명 간에 합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느라고 신곡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나온 곡이 체리씨예요. 체리씨고 이 체리씨 영상을 딱 보니까 별로야. 내가 봤을 때 아일릿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중의 마음에서 대중이 더 이상 호응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 마그네틱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이브의 자금력과 마케팅으로 얻은 인위적인 인기라고. 지금 제가 아일릿이 데뷔한 노래 체리씨를 내고 나서 아일릿에 관한 영상이 너무 많이 뜨더라고. 유튜브에. 근데 저는 아일릿을 검색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뭐 노래가 나왔으니까 여기저기 뭐 영상을 봤어요. 너무 많은 채널에서 아일릿이 나오더라고.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일릿 마케팅 팀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아일릿 체리씨 신곡을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 영상을 쫙 푼 것 같은데 재미 하나도 없다고. 아일릿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계속 지켜보고 응원은 하겠지만 아일릿은 더 이상 중상위권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승산이 없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뭐 세 가지 지적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멤버를 과연 합이 잘 맞게 뽑은 게 맞느냐. 그러니까 멤버가 지금 5명이잖아요. 원래는 알유넥스 당시에 처음 뽑을 때 6명 르세라핌 구조로 뽑았단 말이에요.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으로.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1등 연습생 방지민이 탈락하고 6명이 뽑았단 말이에요. 이제 갓 연습생 생활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원희가 1위로 데뷔하면서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유나하고 원희하고 절대 같은 컨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원희가 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원희의 귀여운 컨셉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멤버들도 원희의 컨셉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고. 이게 되게 에러라고. 노래 컨셉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별로 안 좋다고. 제가 그나마 여태까지 아일린 노래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노래는 럭키걸 신드롬하고 마이월드예요. 럭키걸 신드롬하고 마이월드. 그 이외의 노래는 마그네틱도 난 별로야. 솔직히 말하면 별로고. 왜 그렇게 인기 빌보드에서 호응을 얻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별로야. 마그네틱 별로고 체리씨는 더 별로야. 결국은 멤버들이
자기의 매력을 잃어버렸어. 원희가 센터인 원희의 스타일링대로 강제로 맞추다 보니까 이 아일린 멤버들 본연의 매력을 각각의 개별 멤버들의 매력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다 사라져 버렸다고. 알류넥스트 때의 모습, 민주의 모습, 알류넥스트 때의 모카의 모습, 알류넥스트 때의 노유나의 모습과 지금 이 아일리 체리시 하는 마그네틱과 체리시 할 때 활동하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애들 본연의 매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거 코디하는 사람하고 그 스타일링 하는 사람 다 잘라요. 다 자르라고. 내가 봤을 때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이거는 이 아일리 그룹에 대해서 하이브 자체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방법이 없어. 해답이 없다고. 지금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다른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제가 뭐 하이브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시작해서 BTS를 초 대박 스타로 만든 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게 뭐 실력과 운이 겹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자 아이돌에 관해서 하이브가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르세라핌, 아일릿, 뉴진스를 다루는 하이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엉망이야.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결단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 내에 이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결단력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역할을 한 게 미니진 한 명이었는데 그것도 외부 인사잖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리고 온. 내가 미니진 씨를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해도 뭐 그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정해줘야지. 내가 말했잖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까지 폄하하는 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하이브 내에 제가 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소성진 대표이사랑 미니진 씨 딱 2명밖에 없는 것 같아. 딱 2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보니까 이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결단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어. 왜? 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까. 자신도 없으니까. 그게 너무 보여요. 그게 너무 보이고 아일릿은 지금 개개인 멤버들의 매력 자체가 알류넥스트 때에 비해서 다 잃어버린 상태고 아일릿 멤버들 간의 합은 알류넥스트 데뷔 시점부터 안 맞았어. 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맞을 겁니다. 앞으로도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만 이거 하이브 내부 문건 보고서로 반드시 올리세요. 어떤 아일릿을 응원했던 배 나온 동네 아저씨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적나라하게 기재해서 올리라고. 제가 하이브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잖아. 이거 시장 조사는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고 시장에서 나오는 로 데이터 필터링된 데이터가 아니고 로 데이터를 그대로 C레벨 임원들한테 올리는 게 맞아요. 올리는 게 맞아.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다 생략하고 아일릿에 대해서 그냥 선호하지 않는 이 여론이 있다. 요 정도로 올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일릿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는 보겠지만 아일릿은 마그네틱 때보다 떨어질 거고 뭐 하이브의 마케팅과 자금력으로 뭐 아주 추락하진 않겠지만 중위권입니다. 중상위권도 아니야. 중위권이야. 이 정도면은 중위권이야.
스테이시보다도 못해. 내가 봤을 때 스테이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즈나가 이제 11월에 마마 무대를 기점으로 데뷔를 하기로 했습니다. 데뷔를 하기로 했고 아주 기대가 돼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과연 제가 그 케이콘 독일 2024 무대에서 혹평을 한 것에 비해서 이 저의 의견들이나 저한테 공감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웨이콘이 이거를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지가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결국은 한 끗 차이거든. 잘하고 못하고는 한 끗 차이야. 근데 그거를 잡지 못하면 승산이 없어. 승산이 없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셨더라고. 그 회사 사람들이 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 못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 댓글 쓰신 분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다니면 모두가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큰 착오야.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전문가고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큰 오산이야. 큰 오산이라고. 정말 많은 회사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도 나눠보면 정말 전문가는 극소수지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지하지. 내가 아까 방금 말했잖아. 아일린 얘기도 하면서도 말했잖아. 하이브네.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결단력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소성진하고 민희진 딱 두 명뿐이라고. 이런 거거든. 근데 웨이코는 뭐 오죽하겠냐고. 다시 됐다 볼게요. 그 회사 사람들이 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했다면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이브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은 유진스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유진스 이제 방법이 없어요. 결단 내려야 돼. 물론 지금 그 민희진 씨와의 본안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피를 흘리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돼. 자를 건 잘라야 된다고. 어차피 유진스는 원만하게 봉합돼도 유진스는 예전만큼의 인기를 절대 다 젖을 수 없어. 절대 다 젖을 수 없다고. 르세라핌도 지금 타격이 너무 큽니다. 르세라핌 타격이 너무 크다고. 아일릿은 내가 봤을 때 망했다고. 그러면 하이브 관계지만 맘먹고 다시 그 결단을 내리세요. 결단을 내리라고. 유진스는 해체시키세요. 해체시킬 거지. 해체시켜야 돼. 이거 본보기로 해체시켜야 된다고. 해체시키고, 르세라핌은 지금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고, 아일릿 같은 경우는 고민이 큽니다. 내가 봤을 때 멤버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답 없어. 답 없다고. 답 없습니다. 원희를 빼든가 노윤아를 빼세요. 난 노윤아를 빼는 게 맞다고 봐. 노윤아를 빼고 지금 원래는 제가 뭐 솔직히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노윤아를 이진아에 팔고 방지민이랑 그 노윤아랑 투톱을 해가지고 이진아에 데뷔하길 바랬는데, 아니면 하이브가 웨이콘 자체를 인수해서 이진아를 그 매니지먼트하게 바랬어요. 하이브가. 그럼 노윤아가 다시 방지민하고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다시 하나 여세요. 노유나 일단 한 명 박아두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나 여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캐치아이는 뭐 노래는 좋지만 너무 도박적이란 말이야. 캐치아이 너무 도박적이란 말이야. 뉴진스랑 으스라핌 아이렛은 제가 말한 대로고 노유나를 빼고 아일릿은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노유나 자체는 그 한 명 그룹의 리더로 한명 박아놓고 노유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을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나 여세요. 이거 빨리 해야 돼. 또 놓치지 말라고. 기회 놓치지 말라고. 노유나 지금 바보 됐다고. 노유나는 알류넥스트 때의 노유나 본연의 힘과 에너지, 눈빛과 매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냥 바보 됐다고.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 안 보이면 안 된다고. 뭐 그리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뽑으란 사람만 뽑아. 적어도 내가 이즈나나 베이비몬스터 미아오에 필적할 만한 애들로 뽑아줄게. 내가 그냥 너넨 방송만 하라고. 방송만 하면서 내 리뷰 보면서 내가 뽑으라는 애들만 뽑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실패는 안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신들 뽑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별로야. 아예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이걸 바라보는 눈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열어서 내가 뽑으란 대로만 뽑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을 잠깐, 여러분이 댓글 하도 많이 적어가지고 잠깐 몇 개만 볼게요. 아이즈원에서 활동하다가 일본 가서 주연 배우도 하고, 히토미가 갑자기 한국의 Say My Name으로 재데뷔했는데, 이 Say My Name을 어떻게 보시냐? 별로예요. 저 뭐 그렇게 대단하다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토미 개인으로서는 마지막을 이제 한국의 걸그룹으로 다시 데뷔하는 그런 뭐 기회를 얻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아이즈원을 좋아했던 팬의 입장에서는 저는 히토미가 다시 이렇게 Say My Name 같은 곳에 데뷔하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시로하고 강예서가 메이딘에 데뷔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문제라고. 지금 아이즈원이 끝난 지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정말 많이 흘렀고, 히토미도 나이가 정말 들었다고. 그럼 히토미가 Say My Name에 왜 들어갔냐? 결국은 히토미가 들어갔다는 걸로 시장에 관심을 얻고 싶은 거 딱 그것뿐이에요. 히토미가 뭐 Say My Name에 반드시 필요해서 히토미를 뽑았다?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오히려 뭐 아일랜드2에 파생그룹 나온다며. 뭐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거기에 후코가 데뷔하는 게 오히려 지금 Say My Name의 히토미 데뷔하는 것보다 훨씬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겁니다. 훨씬 더 지금 받을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일랜드2의 파생그룹에는 후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데이브님이 생각하신 그 모든 말들이 정말 하나하나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안경 바꾸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 안경 바꾼 거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 안경이 3개예요. 3개. 그냥 선호하는 안경을 주로 착용할 뿐입니다. 왜 3개냐? 결국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텐데, 미국에 유학 갈 때는 이거 공식이야. 공식 잘 적어두세요. 혹시 나중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적어두세요. 사랑니를 발치할 것.
아일리 체리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사랑니 뽑고 가야 됩니다. 사랑니 뽑고 가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경이 우리나라처럼 빨리 나오는 곳이 없다고. 특히나 미국에 만약에 시골로 가잖아. 거기는 거의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 벌어져 있습니다. 안경 무조건 3-4개 갖고 가야 돼. 안경 하나 깨지면 다 없어. 귀국에서 안경 맞추고 가야 돼. 진심이야,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안경을 최소 3개 이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미국 유학 갈 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안경 개수는 복수개입니다. 복수개예요. 그래서 안경을 바꾼 게 아니고 안경 원래 있는 안경이 입니다. 이 지금 보이는 안경을 주로 착용하기 때문에 이 안경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I found some comment that asking me, do I even know English? Okay, I want to ask some same question to you. Do you even know Korean? You came to my channel and you know I'm Korean, and asking me if I know English, this is not making any sense at all. Do you even know English? Do you? 웃긴 겁니다. 웃긴 거예요. 이런 무의미한 이 댓글 쓴 사람 본인이 얼마나 창피해. 만약에 이런 거지. 중국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영어 할 줄 아나요? 묻는 거와 똑같아. 똑같지. 나 미국에 있었지만 뭐 나도 그 한이가 한국말을 하듯이 일상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에요. 영어로. 물론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한이가 한국말을 하는 정도로 내가 영어를 그렇게 정도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댓글은 무의미한 댓글입니다. 아마 당신의 모국어가 영비권이나 영국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쪽이 아니라면 당신이 나보다 영어를 잘할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대단히 낮아요. 그리고 52기 신곡 리뷰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블랙리스트가 있잖아. 걸그룹 블랙리스트. 절대 걸그룹을 취급하지 않는 그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케플러, 클래시, 유니스입니다. 이 3개 그룹들은 노래 한 곡도 안 들었어. 노래 한 곡도 안 듣고 앞으로도 절대 안 들을 겁니다. 절대 안 들을 거예요. 50-50 2기. 저는 50-50라고 부르지 않아요. 50-50라고 부르지 않고 50-50 2기라고 부르고, 여러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명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응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응원하지 않아요. 이미 50-50 2기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갔고 50-50 2기 노래 한 곡도 안 들었어. 한 곡도 안 들었다고. 앞으로도 들을 일 없어요. 제가 호불호가 강한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이고, 50-50 2기가 유튜브 영상에 추천 뜨잖아. 나 바로 차단이. 안 봐. 절대 안 본다고. 심지어 뭐 엠넷 보다가 50-50 등장하잖아. 다른 채널 돌려요. 나 그런다고. 케플러, 유니스, 클래시 다 마찬가지야. 뭐 유니스랑 클래시는 아예 나오는 걸 못 봤고, 케플러는 가끔 나오는 거 봤는데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ESTJ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저도 영상 리뷰를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세게 말하는 건 맞아요. 저도 세게 말하는 건 맞고,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와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댓글을 달고 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거 좀 영서 있잖아요.
영서. 영서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영서는 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요즘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제 영상 보고 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인신공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영서는 내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가끔 들더라고. 왜냐면 영서는 나랑 성격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영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 알류넥스트 할 때. 왜냐면 알류넥스트 리뷰를 제가 하는 리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영서를 응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서가 아일리 데뷔조에서 탈퇴할 때만 해도 영서의 탈퇴보다 방지민을 그 아일리 데뷔조에 다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저의 더 메인 관심사였다고. 그러다가 이제 영서가 아일리 데뷔조에서 탈퇴한 이유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면서 영서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게 됐거든. 그때 영서 그렇지, 영서도 빅 ESTJ였지. 그러다 보니까 영서 이제 프로필 영상을 보니까 영서가 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서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저 혼자 찍잖아요. 저 혼자 찍고 누구하고도 뭐 의견을 나누지 않고 그냥 제 의견을 올리는 건데, 그럼 저도 댓글을 많이 본단 말이죠. 뭐 저에 대해서 뭐 응원하시는 댓글도 있지만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그런 거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영서는 내 편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자꾸 들더라고. 나랑 성격이 비슷할 거라고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뉴진스의 민지 있잖아. 뉴진스의 민지랑 영서 그리고 저가 ESTJ, 셋 다 ESTJ예요. 제 뉴진스의 민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뉴진스의 민지가 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보면 딱 ESTJ라는 게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 행동이나 성격이 이해가 가. 그리고 근데 이제 영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영서하고 민지가 다른 점이 그거죠. 저는 민지가 뭐 누가 더 강한 ESTJ냐 그런 걸 경쟁하는 건 아닌데 영서 같은 경우는 나이스한 선택을 했다고 보고 뭐 가정입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 가정이고 소설이고 추측입니다. 지금 뉴진스가 하이브랑 사이가 안 좋잖아. 어떤 이유로든. 근데 제가 영서가 아일리 데뷔조에서 탈퇴한 이유도 영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둘의 이 민지와 영서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고. 영서는 자기가 그냥 나갔어. 나갔다고. 제가 보통 취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민지는 나가지 않아. 자기 기분 모두 표출하고 있다고. 그래서 영서랑 민지가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크게 차이 안 나겠죠. 뭐 영서가 조금 더 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지를 보면 되게 미성숙해 보입니다. 그 성격이나 언행하는 행위 자체는 같은 ESTJ로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 방향성이 너무 미성숙하고 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가 잠깐 샜는데 결국은 모두가 나를 욕해도 영선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잠깐 들더라고요. 이번에 베이비몬스터의 타이틀곡이 드립입니다. 드립. 이즈나도 가장 뭐 데뷔는 하지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무대가 드립인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즈나도 드립이라는 드립 노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그리고 이수만 그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차렸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할 일이 있으면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